3월, 4월은 본격적인 시험의 달이죠. 국가직 구급이나 경찰이나 소방 시험을 많은 수험생들이 앞두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시험이 한 2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합격을 위해 어떤 수험 전략을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수험생들마다 지금까지 수험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가 정말 천차만별이겠죠. 그리고 수험생들의 준비 정도에 따라서 불안감이나 좌절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강한 자신감을 느끼거나 시험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준비했던 간에 이 남은 2개월 동안 어떤 식으로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수험생의 성패가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시간이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의 감정에 매몰되는 것보다는 수험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전략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일 먼저 수험생들이 할 거는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공시 컨설팅을 받는 분들은 그 1대1로 수험 관리를 통해서 매일, 매주, 매월 또 현황을 점검을 받고 있는데요. 받고 있지 않는 분들은 수험 공부를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합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지점까지 왔는지 자가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거에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스스로 자가진단이 어렵다 보니까 불안감이 좀 더 가중되더라고요. 지금 상황을 체크해보기 위해서는 메모장을 한번 켜보고 시험 과목들을 한번 쭉 써보세요. 그리고 과목별로 어떤 책으로 몇 회독을 했고 몇 문제 풀었고 어떤 인강을 몇 번 들었는지를 한번 나열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메모장에 써보다 보면은 생각보다 과목 간의 균형이 안 맞게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사람 심리가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들은 재밌으니까 많이 하게 되고 풀기 싫고 기피하는 과목은 꽤나 등한시 하더라고요. 근데 이 공무원 시험은 잘하는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합격하는 게 아니라 평균 점수를 높게 받는 게임이고 95점에서 100점을 받는 것보다 70점인 과목을 85점을 받는 게 훨씬 쉽거든요. 뒤에 게 평균 점수를 3배나 많이 올려주는데도 노력의 양은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남은 2개월 동안은 약점 과목을 찾아서 보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약점 과목 차이가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9급은 영어를 제일 많이 기피하는 것 같고 경찰은 형사법, 소방은 계산 문제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행정법을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과목들을 찾아서 보완하는 게 지금 시기에는 주요 과제예요. 두 번째는 이 시기는 다른 것보다 암기에 집중을 다 할 때예요. 학창시절 중고등학교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는 게 아니고 공무원 과목이기 때문에 공시 과목들은 생각보다 양이 엄청 많아요. 보통은 수험 2달 전에 기출이든 기본서든 깔끔하게 다 외운 분들은 거의 없어요. 시험이 2달 정도 남았으면 지금까지 쌓아온 이해랑 회독을 바탕으로 주어진 교재를 얼만큼 외울 수 있는가? 이거에만 최선을 다할 때입니다. 물론 이 시기에 모의고사 같은 걸 봐서 스스로 실력을 테스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근데 기출에 대한 암기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풀더라도 유의미한 점수가 안 나오고 모의고사의 변동폭이 심할 뿐더러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 외에는 시험에 크게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날 90점이 나오면 너무 뿌듯하고 반대로 70점이 나오면 하루 종일 시무룩하고 불안하고 쓸데없는 감정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 시간에 지문 하나를 더 외우는 게 시험에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참고로 모의고사를 2번 봤을 때 70점, 90점을 맞아서 평균 80점을 맞는 것보다 꾸준하게 80점이 나오는 수험생들이 훨씬 좋습니다. 모의고사의 변동성을 줄이려면 우선은 탄탄한 암기랑 기본기가 바탕이 되어야 돼요. 모의고사를 풀고 있는데 점수가 들쭉날쭉하고 변동이 심한 수험생들은 모의고사를 풀 때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가면 두 번째 말했던 내용에 대한 암기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슬슬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실전에 활용할 수 있게 변환하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조했던 대로 기출문제 선지를 통해서 공부를 했던 수험생들은 실제 시험에 출제된 문제를 그대로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한 지식 자체가 실전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출 선지로 공부하게 되면 문제에서 주로 하는 말장난이나 낚시 유형 같은 것도 같이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출제자의 사소한 말장난 같은 거에 속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본서보다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하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수험생들은 인강 강사님들이 기본서를 강조를 꽤나 하기 때문에 기출문제 말고 기본서 중심으로 회독을 하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더라고요. 기본서 베이스의 수험생들은 기본서의 개념이 숙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거를 실제 문제로 산출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내가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 실제 시험장에 가면 가물가물하고 기억이 날듯말듯한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꽤나 있거든요.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양질의 많은 문제들을 풀면서 지금까지 암기했던 지식들을 문제에서 산출하는 연습들을 꼭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왕이면 기출문제를 푼다라는 개념보다는 문제를 학습한다는 식의 접근을 사전에 미리 하면 이런 시행착오들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기출이든 기본서든 시험이 다가올수록 실제 시험 환경하고 비슷하게 세팅을 해서 실제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훈련도 꼭 해봐야 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과목별로 몇 문제씩을 배분할 건지 미리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시간만큼 스탑워치를 재고
다른 직렬의 기출이나 다른 양질의 모의고사 같은 거를 충분히 풀어보셔야 돼요.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 같은데 공무원 시험하고 비슷한 OMR 카드 같은 것도 팔기 때문에 마킹을 전부 완료하는데 몇 분 정도 걸리는지 미리 파악을 하고 있으면 시험장에서 시간 분배 압박에서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시험 다가올 때 시험장에서 실전 행동 요령 꿀팁에 대한 것도 다른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방법을 전체 과목을 다 시험해 보면 더 좋고, 일부 시간 관리가 어려운 과목만이라도 실전과 비슷한 시간을 줘서 문제를 풀어보고 채점을 해보는 연습들을 암기가 완성될 무렵에는 꼭 병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테스트 하는 것보다는 암기를 하는 게 무조건 우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마음가짐인데, 마음을 초연하게 가지는 거예요. 이쯤 되면 진짜 많은 수험생들이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거든요. 수험생 스스로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괜히 화도 막 나고 우울하기도 하고 다양한 감정들이 밀려오거든요. 당연히 이런 기분 변화는 수험에 있어서 플러스로 작용하진 않겠죠. 조금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 수험생이라는 게 하나의 직업이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공부를 하는 행위가 출근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뭐 화날 일도 슬플 일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 직장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공무원 합격하게 되면 그렇게 될 거고요. 휴식 시간에는 수험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평소에 했을 때 행복할 수 있는 소소한 취미나 휴식 같은 것도 꼭 취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험에 부정적인 술 많이 먹는 거나 축구를 하는 거는 웬만하면 좀 자제를 해주는 게 좋겠죠. 저는 뭐 수험생들한테 과도하게 희망을 주거나 사기를 저하하려거나 이런 마음보다는 이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다가가려고 이번 영상을 제작을 해봤고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얘기해봤는데요. 엄청나게 화려한 암기 방식이나 밤새서 공부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수험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수험생들이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얼마나 꾸준히 그리고 얼마나 이 수험에 간절하고 진심인가가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닐까 싶어요. 남은 2달 동안 최적의 경로를 찾아가지고 아무쪼록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 혼자서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나 고민들이 있으면 댓글이나 상담 남겨주시면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